네, 안녕하세요. 일품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제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 잠깐만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완료 시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이크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계속 인강을 찍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음성이 들어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음성이 안 들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동영상들은 다 날렸어요, 또. 그래, 정말, 많이 힘든데, 짜증도 막 나고, 막 마이크 집어 던졌다가, 다행스럽게도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깨지지는 않았고요. 또, 이거 문법 기초 강의들은 아마 한번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두고두고 쓸 것 같아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 시제는 tense라는 아이고요. 말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고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다시 말하면 단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러면서 중간에 진행이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단순 과거는 어떨 때 쓰는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과거에 일어난 사실, yesterday나 인년도나 어거나 last나 this morning 있을 때는 우리가 과거 동사를 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동사는 언제 쓰느냐? 과학적 사실, 일반적 사실, 진리, 습관, 속담, 반복, 격언 등을 나타내 줄 때, 그리고 번외로 영화에서는 소설이나 영화의 내용을 나타내 줄 때 우리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will이나 be going to고요. 그리고 미래는 한국말과 정말 똑같이 예정이나 내 의지를 나타내 줄 때 미래 시제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새로운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완료 시제라는 아이는 일단은 생긴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과거 완료가 있고요. 현재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완료는 생긴 모양을 좀 외워주세요. had pp로 생겼고 현재 완료는 have pp, 그러면서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pp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데 이 pp라는 아이는 한국말로 과거 분사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과거분사라는 아이는 우리 3단 변화 다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want라는 아이가 있으면 과거는 wanted고 과거분사는 wanted더라. 다시 말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동사와 과거분사는 거의 불규칙 동사 빼고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동사와 모양이 정말 비슷하다라고 해서 과거분사라는 말이 태어났고요. 이 과거분사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게 왠지 이 안에 과거의 느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과거 동사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쓰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동사라는 아이를 형용사라는 아이로 품사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had pp나 have pp나 will have pp를 쓰게 되면 이제 합쳐서 우리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긴 모양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완료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한국말은 단순 시제가 주로 쓰인다라고 말했어요. 단순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뭐 yesterday가 있으면 과거를 쓰고
every가 있으면 뭐 현재를 쓰고 will이 있으면 미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단순 시제하고 완료 시제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자, 단순 시제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말로 뭘 물어볼 거냐면, 그녀를 본 적 있니? 요렇게 보통 이제 수업할 때는 요런 예문을 잘 안 쓰죠. 보통 이제 수업할 때는 조금 우리 자극적인 거 그런 걸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보고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도 보시기 때문에 자극적인 예는 안 들고 그냥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녀를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하면 did you see her 이죠. 그리고 현재로 하게 되면 do you see her. 미래로 하게 되면 will you see her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거 해석해 줄게요. 그녀를 봤니? 그녀를 보니? 그녀를 볼 거니에요. 근데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본 적이 있니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집 밖을 나갔는데 비가 오네. 그래가지고 다시 빨리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우산을 찾았어. 근데 우산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내 우산 어딘데? 내 우산 봤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봤니? 본 적이 있니?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가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 H.O.T 봤나? 요거는 과거예요. H.O.T는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BTS 갑시다. BTS 봤니? 이러면 이거 과거 동사로 쓰면 돼. 그래서 did you see BTS 쓰면 되겠죠. 요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뭘 물어보고 싶냐면 BTS를 만난 적이 있니? BTS를 본 적이 있니? 근데 이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해본 적이 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과거로도 안 되고요, 현재로도 안 되고 미래 시제로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마치 단순 시제처럼. 근데 영어는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단순 시제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태어났냐면 완료 시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완료 시제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단순 시제로는 표현이 부족할 때 그 표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완료 시제고요. 그래서 had pp나 have pp나 will have pp로 부차적으로 붙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에는 너무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에서 더 더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had pp나 have pp나 will have pp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료 시제를 쓰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자, 그러면 완료 시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이제 한국 문법 기준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국 문법.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영문법을 배우게 되면 요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고 그저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들어가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요 표현을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주세요, 밥 주십시오, 밥 줘요, 밥 줄래? 요거 우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외국 사람들이 배운다 생각해 봐봐. 미쳐버리는 거지. 아니, 하나만 쓰면 되지. 와, 한국은 표현이 겁나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우리 이거 전혀 어려움 없이 알아서 잘 쓰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이런 표현들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가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설프게 영어를 배운 한국 사람들이 쓸데없이 완료 시제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었어 하면 그냥 I ate dinner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좀 글이 작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I have eaten dinner 이렇게 길게 쓰려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완료 시제를 쓰거든. 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히 알아는 들어줘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개가 갸우뚱대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나라로 치면 밥을 먹었었어더래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고개가 갸우뚱대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순 시제는 이런 경우에 쓰는 거고 우리 했었죠. 그리고 완료 시제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보통 중학교에서 완료 시제를 배우게 되면 요렇게 선을 긋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자, 요게 현재가 되고, 요게 과거가 되고, 요게 과거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그럼 요게 아주 옛날이고, 지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을 표현해 줄 때 완료를 쓴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하지만, 자, 이거를 가르쳐 줬을 때,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이게 되는데, 나도 어릴 때 안 됐어. 선생님도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일,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국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완료의 예문은 I just 잘못합니다. 미안했죠. 잘못 썼죠.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I finished my homework. 한국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죠? just 하나 들어간 거죠. 해석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의 해석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했었었다,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 시제처럼 한국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정말 무방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have pp를 썼기 때문에 뭘 기억해 주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완료해서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하게 되면 방금 막 끝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자 3시간 전이 과거라 칩시다.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방금 끝냈어. 근데 지금 요 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끝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ave finished를 쓰잖아요. 그러면 약간 강조가 돼. 그러니까 와 3시간 동안 나 진짜 힘들게 이거 끝냈어요 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완료고요. 같이 외우면 좋은 게 just, already, yet 요런 지문이 있으면 보통은 현재 완료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경험은 I have seen BTS before. 자, 요것도 볼게요. 해석은 나는 방탄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게 경험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예비 중일 올라가는 아이들 2007년에 태어났죠. 자, 과거입니다. 2007년은 2007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순간까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지? 그러면 이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해. 그러니까 2007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 봤을 수도 있고 요때 봤을 수도 있고 요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냐면 요 before 있죠. 요 before 대신에 ever, never, before, once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주로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I have lived in Busan for 10 years. 자, 해석은 얘기했죠. 요거로 해석하라고. 1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일치가 돼야 되죠. 자, 10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중간에 이사 가면 안 돼. 중간에 이사 가면 안 돼. 만약에 중간에 딱 이사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때 부산에서 to 서울로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절대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요때 요런 경우에는 반드시 단순 시제로 과거 단순 과거로 여러분들이 써줘야 돼요. 부산에 살았다 이렇게. 그럴 때는 I lived in 부산 하면 되겠죠. 근데 10년 동안 이사도 안 가고요. 계속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쭉 이어지는 일이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서 해석은 너네 마음대로 하랬죠. 맞지? 그래서 부산에 10년 동안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해석을 해도 정말 무방하고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결과는 그래서 요때 for 대신에 쓰는 표현이요. since, how long, so far. 자, 이렇게 네 가지 대신 요런 것들이 있으면 또 현재 완료 계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는 she has gone으로 갑시다. 자, 요거랑 she went 뜻이 똑같습니다. 요것도 그녀가 떠났다, 요게 그녀가 갔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얘는 단순 과거고요. 요거는 현재 완료잖아.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는 반드시 지금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지금이. 자, 지금 포함돼 있고요. 방금 끝났으니까. 자,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있나 없나? 지금도 살고 있잖아. 근데 떠났다는 그녀가 떠났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그녀가 떠난 건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맞잖아. 그녀가 간 거는 옛날 일이야. 절대로 지금 가진 않아요. 근데 요렇게 떠났다가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과거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봐봐. 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 때 선생님이 뭐로 예를 드냐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초3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쌤 말고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학교도 가고 그리고 같은 반 같은 짝지 안 해주면 교무실 가가지고 막 교무실 없고 막 너무 사랑한 거야 둘이가. 자, 근데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여자가 초4 때 서울로 전학을 가요. 하하, 헤어지게 된 거죠. 빠바바바바. 그래서 전학을 간 것은 당연히 과거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이 고3이에요. 맞지? 지금이 고3, 도훈이처럼. 지금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잊음. 그래서 맨날 밤마다 공중전화 가가지고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전화번호로 전화하면서 술 마시고 여보세요 나야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 잘 지내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지금도 주어에게 영향을 줄 때는 반드시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보세요 나야 하고 있어. 공전화에 소주 한 잔 딱 올려놓고 고3인데 공부하고. 자,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진짜 예쁜 백인 여자가 백인 여자 스칼렛 요한슨 할까요? 지나가면서
본 거야. 그 고3을.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고 불쌍해가지고 sweetheart, what's wrong with you? 막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하하 삼기다가 된 거네. 삼기다 알죠? 사기다 전 단계.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스칼렛이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ex-girlfriend? 자, 이렇게. 그랬을 때 she has gone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왜냐면 자, 미국 사람들은 has gone을 쓴다라는 말은 아직 못 잊었어. 아, 나 얘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 이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has gone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went를 써버려야지 스칼렛 요한슨과 잘 사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I have lost my wallet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잃어버린 건 옛날인데 현재 완료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짜증나 있구나, 못 찾아서. 요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What's going on? 했을 때 I lost my wallet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야. 다 잊었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관없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you're lying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I have lost my wall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줘야 돼. I'm so sorry about that. 뭐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위로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차이고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1번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도 똑같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에서는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과거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막말로 과거면 과거지 대과거는 뭔데 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차라리 요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자, 지금 있어요. 현재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더 과거 있잖아. 요거를 보통 한국 선생님들은 대과거라고 하거든. 이 대과거 말고 차라리 더 과거라고 하든지, 그러면 더 옛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해라도 쉽지. 그걸 대과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중학교 때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동안 전혀 바뀌진 않고, 요즘에 나오는 문법책은 대과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과거 완료라는 말로만 이제 퉁치죠. 자, 한국말로 써줄게요. 나는 그녀가 죽었다고 들었어. 자, 여기서 보면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들었다는 당연히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를 heard로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한국말은 얘도 과거입니다. 그지? 근데 얘기했잖아. 영어는 시제가 12개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제를 나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자, 들었다는 과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듣고 나서 죽을까? 듣기 전에 죽을까? 당연히 그 전이죠. 다시 말하면 듣기 전에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봐봐, 요게 들었다고. 그럼 요게 죽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죽었다가 더 과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I heard that she had died를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died를 써도 무방해요. 틀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표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줘. 근데 올바른 표현은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시제가 틀린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바로 과거 완료의 가장 큰 쓰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has died 이렇게 올라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요게 문장의 주절인 거 우리 배웠습니다. 주절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기준이 지금이에요. 무조건 기준은 지금이에요. 자, 여기 들었다지. 과거입니다. 절대로 지금을 나타내주는 현재 완료는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had pp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has인지 had인지 골라 넣으면 얘를 보고 찾으면 되죠. 얘를 보고. 맞지? 얘가 과거니까 얘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절대 현재나 현재 완료가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 줄 때, 과학적 사실을 나타내 줄 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나타내 줄 때 또는 속담을 나타내 줄 때는 무조건 현재 동사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believed that, 자, 나는 믿었어요. 지구가 the earth rounds the sun. 이렇게. 자, 요때 얘가 과거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를 썼죠. 왜냐면 요거 진리잖아. 그런 경우에는 현재 동사를 써주고요. 요거를 시제, 일치, 예외라고 합니다.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가볼게요. 미래 완료는 여러분들 잘 안 쓰긴 하는데 생긴 모양 일단 외워주고, 그리고 해석은 그냥 미래처럼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will have studied English by next Monday. 자, 이렇게 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by라는 표현을 써준다라는 말, 그리고 next Monday라는 미래의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 줄 때, 그럼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이지. 과거고. 자, 요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요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 진행이 들어갑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진행은 우리 하는 중이다라고 다 배웠죠. 그치? 그리고 생긴 모양은 be 플러스 ing야. 그래서 현재 진행 이렇게 생겼고, 과거 진행 was, were, ing, 미래 진행 will, be, ing. 생긴 모양 좀 외워봐봐.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부터 갑시다. had been, ing. 현재 완료 have been, ing. 미래 완료 will, have been, ing.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이 있죠.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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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NG, BING 다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 하나 보여야 됩니다. had PP, have PP, will have PP.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근데 요 두 개는 해석을 잘해요. 하는 중이다, 중이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 나오면 해석 못하거든. 똑같이 요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중이다, 중이었다, 중일 거다.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서 하나만 알면 돼요. 진행은 여기 보면 요 ing지 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ing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거 어떨 때 써야 돼요? 하는 중이다 할 때 쓰면 돼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야 라고, 난 영어를 가르치는 거에 강조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I am teaching English를 쓰든지, 좀 더 있어 보려면 이렇게 써도 돼요.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0 years. 요렇게. 그래서 10 years를 쓰고서, 자, 요렇게 have been ing를 썼다라는 말은 꼭 기억해주세요. 요거 강조입니다. 아주 강조. 그러니까 얘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얘를. 그러니까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총 12가지의 시제를 어제 오늘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이제 동영상을 또 촬영을 할 건데, 그 내용은 도치입니다.
그래서 도치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은 도치를 알 필요는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예비고 1부터 이제 예비고 3까지 그리고 도치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토익이나 탭스에서 문법 문제로 절대로 안 빠지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막상 도치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봤을 때 그게 도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요 도치에 관해서 이제 기초 강의라기보다는 약간 좀 심화 강의라고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것들도 수업을 이제 또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